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이렇게 수술 4.0 시대의 VR, AR 및 로봇 기술이라고 거창하게 뭐 적어봤습니다만 사실 갑작스럽게 제목을 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거창하게 정하게 됐고요. 오늘 저희 연구단에서 하는 일들, 뭐 개발했던 것들 이런 거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키스트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사실은 계신 것 같아서 키스트에 대한 소개 자료를 잠깐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저희 지금 슬로건이 키스트 2066 비욘드 더 미라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966년에 저희가 세워져 가지고 지금 50몇 년이 지났고 이제 100년 후에는 그 앞으로의 미라클 기적을 넘어서는 일을 하자라는 걸 이제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는 1966년에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세워졌고요. 그래서 지금 50년이 조금 지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 연구소로는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최초로 키스트가 세워졌고, 그 이후에 이제 키스트에서부터 분사해서 뭐 기계연이라든지 생명연이라든지 25개의 출연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키스트의 이제 처음 멤버들이시고요. 20분의 멤버들이 세계적인 스카들을 모셔와서 저희가 키스트를 1966년에 세우게 됐고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이런 굉장한 경제적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키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66년에 저희가 설립됐던 당시에 GDP가 3.9 빌리언 달러였다면 이제 17년도에는 이 정도 돼서 400배 증가를 됐고 1인당 국민소득도 200배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적으로 이제 세계적으로는 키스트가 어떻게 알려졌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로이터에서 발표한 2016년, 2017년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혁신적인 연구센터. 보통 이제 대학 순위 같은 거는 나오는데 이제 연구소의 순위 같은 거는 잘 나오지가 않는데요. 연구소의 순위를 본 것입니다. 연구소의 순위를 봤을 때 키스트가 6위, 16년과 17년, 18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6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뭐 독일의 프라운호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희보다 더 높은 데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키스트는 서울 본원, 저는 여기 서울 본원에 있고요. 국내에도 2개의 분원이 있습니다. 강릉이랑 전북의 분원이 있고, 강릉에서는 이제 천연몸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전북에서는 복합 소재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그 키스트 유럽이 독일에 있고요. 꽤 큰 규모로 독일에 하나가 있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이제 규모는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인도 코리아에서 센터 규모로 작은 규모로 저희 브랜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카나다하고 미국에는 이제 현지 랩, 그래서 랩 수준의 저희 랩 수준으로 이제 운영하는 곳이 UBC랑 여기 보스턴에 있는 DFCI에 저희의 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보시면 저희가 한 786명 정도의 인력이 되고, 연구원이 그 중에서 한 540명 정도 돼서 그렇게 큰 인력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1000명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만, 저희 R&D 예산은 약 한 3천억 정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키스트는 종합연구소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5개의 연구소가 있고, 이제 2개의 연구본부, 그 다음에 3개의 연구 브런치 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로봇 앤 미디어 인스티튜트에서 로봇 미디어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사실은 뭐 지금은 로봇 미디어 연구소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바이오메디컬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의공학 연구소에 있다가 사실은 옮겨가게 됐고요. 이 그림은 저희가 이제 의공학 연구소에 있을 때 개발한 수술 로봇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권희창 소장님이 여기 의공학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베트남 같은 개도국에서 그 한국의 경제 성장 모델로 키스트를 굉장히 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베트남에 키스트와 같은 연구소를 지어달라 그래서 V키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를 지금 여기 베트남 하노이에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 내년에는 이제 완공이 되는 걸로 지금 건축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키스트의 전 원장님이셨던 금동아 원장님이 여기 이제 V키스트의 초대 원장님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으로 키스트의 소개를 마치고 저희 메디컬 로보틱스
의료로봇 연구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료로봇 연구단의 멤버가 되겠고요. 저희 의료로봇 연구단은 키스트의 연구단 중에서는 가장 소규모 작은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2명의 책임 연구원이 있고 6명의 선임 연구원들, 요분들이 이제 PI급이라 그래서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해 오시는 분들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학생이라든지 포닥 또는 연구원, 임시직들 해서 저희가 총 약 40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들 젊으신 분들이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욕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연구단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비전은 최상의 로봇 기술을 구현함으로써 인류의 건강한 삶에 공헌한다는 것을 저희 미션으로 하고 있고, 내년입니다만 2020년까지의 비전은 서저리 4.0의 원천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초인류 의료 로봇 연구 그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저리 4.0이라는 것을 아마 잘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여기 좀 뭐가 잘렸는데 서저리 1.0이라고 하면 이제 개복 수술을 얘기를 하는 게 되겠고, 서저리 2.0이라고 하면 복강경 수술과 같은 이제 최소 침습 수술을 얘기를 합니다. 서저리 3.0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이제 로봇 수술이 되겠고요. 미래의 수술로 저희가 서저리 4.0이라고 보고 있는 게 이제 디지털 서저리라 그래서 수술 시스템의 모든 환경이 디지털화돼서 각종 데이터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고서 스스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디지털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저리 4.0이 되겠고요. 이런 서저리 4.0의 원천 기술들을 저희가 2020년 내년까지는 좀 개발을 하자 하는 것을 저희가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삼고 있는 게 이제 4가지 전략 목표를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밀한 진단 및 완전한 치료를 위한 병변 조형 이미징 기술, 영상 기기를 만드는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암 같은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끔 암의 경계라든지 위치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징 장치를 개발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 의료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컴퓨팅 의료 가이드.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 디지털 서저리가 되면은 모든 환경이 데이터화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의료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수술을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료진과 공생하는 높은 안전성의 의료형 협동 로봇. 이런 로봇들이 의사와 함께 수행을 할 수 있는 협동 로봇들을 개발하는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요. 또한 높은 조작성으로 정교한 시술이 가능한 정밀한 수술 로봇, 수술 기구들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저희가 전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현재 금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이 이 정도 있어서 연구비 규모를 보면 이제 산자부 포션이 제일 많고, 기관고유라 그래서 이제 키스트에서 바로 받는 금액이 되겠고요. 미래부 과제들 해서 연간 한 50억 정도의 연구비로 저희 연구단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연구단의 이제 개요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저희 연구단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영상 가이드 수술에 필요한 각종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기술을 이용해서 이 영상 가이드 수술을 할 수 있는 응용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단에 사용되는 CT라든지 MRI라든지 엑스레이, 초음파 같은 의료 영상을 이용해서 수술 전에 이런 환자 모델을 만들고요. 이 환자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상을 분할하고 이 분할된 부분을 가지고 3차원 3D 모델을 만들고,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이러한 3D 모델, 환자 모델을 이용해서 수술을 VR 환경이나 AR 환경에서 계획하는 이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술이 준비된 이후에는 수술장에서는 이제 페이션트 레지스트레이션이라 그래서 수술실에 있는 환자와 이런 수술 계획 사이의 위치 관계를 정합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지드한 방법, 란리지드한 방법, 변형을 고려했을 때, 변형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또는 마크라는 것을 이용했을 때, 하지 않았을 때, 또는 엑스레이, 실시간으로 찍는 CM 엑스레이 같은 엑스레이 장치를 이용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또한 이제 툴이라든지 환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광학 센서를 이용하는 것과 마그네틱 센서를 이용하는 것, 이런 것, 또는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행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받쳐졌을 때 VR이라든지 AR이라든지 혹은 로봇을 이용해서 수술을 가이드하는 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관련된 연구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뉴로서저리와 관련돼서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엔더네이즈 스컬 베이스 서저리라고 해서 여기
다들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이런 깊은 부위에 이제 종양 같은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랜스페이시라든지 트랜스크래니얼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침습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를 통해서 접근을 해서 치료를 하는 엔도네즈 어프로치들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툴이 너무 현재 크고, 또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수술 툴이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이런 한계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가 로봇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이고요. 끝에가 이렇게 구부러질 수 있는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세대학교의 김선우 교수님이랑 같이 했던 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런 사체를 통해서 검정하는 시험까지는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은 로봇을 이용해서 ICH 리무벌, 그 뇌혈종 제거 수술에 로봇을 이용해 본 게 있고요. 이 수술은 이제 스테레오택틱 아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뇌혈종이 생겼을 때 프레임을 씌우고, 프레임을 이용해서 프레임 가이드로 이제 원하는 병변까지 위치 그 카테터를 삽입을 시켜서 이제 그 혈액을 뽑아내는 이런 시술이 되겠는데요. 이런 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런 프레임 없이 시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로봇을 이용해서 프레임 없이 하는 저희가 로봇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의 CT 데이터에서부터 환자의 3D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이제 혈종이 되겠고요. 이 혈종까지 도달하는 최적의 경로, 가장 안전한 경로를 이런 VR 환경에서 계획할 수 있는 서지컬 플래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뭐 사람은 아니고 모형, 인체 모형 가지고 한 것입니다만, 앞 뒤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동물 실험까지 수행을 했었습니다. CT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환자의 얼굴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표되는 병변을 3차원 모델링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경로를 설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경로가 이제 안전한 경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경로를 설정한 이후에는 이제 수술실에 환자가 들어왔을 때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이런 로봇이 3D 스캐너를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 3D 스캐너가 얼굴 표면을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이렇게 3D 스캐너가 스캔한 얼굴하고 CT에서 뽑아낸 얼굴하고 얼굴하고 얼굴 사이를 매칭하는 페이스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환자하고 영상 정합을 실시를 하게 되고요. 정합을 하게 되면 로봇이 이제 목표 타겟의 경로가 어디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가이드 한 대로 시술자가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가이드 해준 대로 카테터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팬텀을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는 뭐 약 2mm 정도 타겟팅 정밀도로 시술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개를 이용해서 저희가 동물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이 시스템을 가지고 실시를 했을 때 저희가 한 뇌에 4개의 카테터를 삽입하는 걸로 시술을 했고요. 이 지금 실린더가 처음에 계획된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를 삽입하겠다라고 경로를 설정을 했고, 실제로 카테터를 삽입한 후에 다시 CT를 찍어서 정말로 계획된 대로 잘 삽입이 됐는지를 확인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카테터가 연성 카테터이고 또 사람이 삽입을 하는 것이고 로봇이 가이드를 해줍니다만, 그런 것이다 보니까 좀 에러가 있었고요. 그래서 약 한 5mm 정도의 타겟팅 에러가 있었습니다. 여기를 목표로 했는데 여기에 지금 목표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평균적으로 한 5mm의 정밀도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허준 로봇이라고 부르는 최근에 좀 언론에 소개된 로봇이 있는데요.
이게 에피드로스코픽 뉴로플라스티를 위한 서지컬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겟 수술은 셀드라고 하는 트랜스세크럴 에피드로스코픽 레이저 디컴프레션입니다. 이렇게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카테터를 삽입을 해서 요 돌출된 디스크를 레이저로 어블레이션 시키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때 요 카테터를 삽입할 때는 실시간 시압 영상을 이용해서 삽입을 하고요. 삽입한 후에는 이런 내시경 영상을 이용을 해서 레이저로 어블레이션을 시키게 되는 이런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렇게 카테터를 목표 병변까지 위치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C암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위치를 시키게 되는데요. C암 영상은 2차원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AP 방향이나 레트럴 방향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3차원 위치를 인식하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방사능 피폭이 많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좀 해상도가 좋지 않은 내시경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로컬한 뷰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글로벌한 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로봇은 이렇게 카테터 로봇, 카테터를 조영하는 로봇이랑 그 다음에 이 카테터 로봇을 들고 있는 로봇 암, 그리고 이것을 조정하는 햅틱 디바이스,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AP 방향 한 방향으로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이 한 방향에서 찍은 엑스레이를 가지고 레트럴 방향의 이 카테터의 모양도 알아낼 수 있으면, 유추할 수 있으면 얘를 이제 레트럴로 뭐 바꿔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찍을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한 방향 AP 방향만 가지고 레트럴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들을 수행했고요.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생긴 밴드 마크라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밴드 마크는 3개의 레디오 오펙한 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링이 엑스레이상에는 3개의 링으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 3개의 링을 이용을 하면 이 마크의 3차원 포즈, 그러니까 위치하고 자세를 저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P 방향으로 계속 영상을 찍으면 이 마크에 있는 3개의 링의 위치들을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이 레트럴 방향으로 봤을 때 마크가 어느 위치에 있을지를 계산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을 해서 이제 한 방향에서 찍은 영상만 가지고도 레트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엑스레이 피폭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체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그래서 구성된 게 이제 로봇 카테터, 로보틱 암, 여기 앞에 카테터가 있고 이게 조향하는 마스터 장치가 되어 있고요. 이게 내시경 영상이고 여기 이제 C암 영상, 그리고 저희가 개발한 이제 VR 환경에서 3차원의 카테터 위치를 보여주는 이런 내비게이션 장치가 되겠습니다. 되면 척추 시술뿐 아니라 뇌나 안구 등 미세 수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제가 YTN 사이언스에 나왔었는데요.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뭐 조향이 가능한. 상용화되면 척추 시술뿐 아니라 뇌나 안구 등 미세 수술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척추 수술용 로봇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척추에 페디컬 스크류를 삽입하는 그런 뭐 수술 로봇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이제 최근에 게 이제 메이저 X라는 이런 로봇이 되겠고요. 이런 로봇과 유사한 로봇을 저희가 개발하자라고 하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로봇들을 개발을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위해서는 마크 같은 것을 침습적으로 이제 뼈에다 이렇게 박아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침습적인 마크를 쓰지 않고 이제 비침습적이고, 그리고 뭐 엑스레이 같은 레디에이션도 쓰지 않는 방식으로 환자의 척추를 레지스트레이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 이 과제의 목표로 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T 수술 전에 환자의 CT 영상에서부터 환자의 그 척추하고 등 표면에 대한 정보를 얻고요. 그다음에 수술 중에는 3D 스캐너로 이렇게 등 표면에 3차원 서피스를 얻게 되면 요 CT에서 나온 등 표면의 정보를 여기에다가 잘 변형을 고려해서 맞춰지게 되면 안에 척추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었을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이런 뭐 인베이시브한 마크라든지 레디에이션을 쓰지 않고서도 요
수술장에 있는 환자의 척추랑 이 시술 전에 찍은 저희가 수술을 계획할 때 썼던 이 척추의 모양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리옵 CT에서 스파인 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각 마디마디가 따로따로 3차원 모델이 돼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게끔 개발을 했고요. 요거는 3D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등 표면에 3차원 스캔된 서피스를 얻어내고 이 서피스에서부터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징점을 추출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초음파를 이용을 해서 사람마다 다른 그 물성치, 소프트 티슈의 물성치를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찍은 CT에서 뽑아낸 3차원 모델이라든지 수술 중에 환자의 등 표면 정보, 그 다음에 그 환자의 소프트 티슈의 물성치 이런 값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키네매틱 모델이라든지 또는 FEM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을 이용을 해서 이 등 표면이 변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척추는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지를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예측한 결과를 사실은 엑스레이 한 번 정도는 찍게 됩니다. 엑스레이 한 방으로 찍어서 레지스트레이션이 잘 됐는지 확인하는 이런 과정으로 저희가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의 이제 FE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척추의 변형이 일어났을 때 등 표면의 스킨의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한 부분이고요. 이런 FEM 해석이라는 것은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의 시간이, 요 결과를 얻으려면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 방법을 이용해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제를 해본데요. 이제 아우터 모델, 단순한 모델인데 요 같은 경우에 해석하는데 30분이 걸렸던 게 딥러닝을 이용하면 1초로 단축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아직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요거를 한 10초 내외의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초 내가 되면 충분히 이제 FEM 모델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델을 이런 식으로 척추만 있는 거, 근육까지 있는 거, 이런 모델들,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없을 때랑 근육까지 넣었을 때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변형이 좀 달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익스텐션에 있어서도 모양이 달라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린 건 이제 FEM이라는 해석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모양의 변화를 봤다면, FEM은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계산 모델이기 때문에 좀 단순화된 스파인의 모션 모델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화된 모델은 이제 계산 시간이 굉장히 짧고요. 즉각 결과가 나옵니다만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제 좀 어색합니다. 요거 이제 어떻게 FEM 모델에서 나온 결과랑 비교를 해서 튜닝하는 절차를 저희가 잘 수행을 하면 이런 단순한 모델 가지고도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정형외과 쪽 영역을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관절경 수술인데요. 이 관절경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한 손으로 내시경을 들고 한 손으로 또 수술 도구를 들고 의사 선생님이 시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시점도 변하고 손의 위치도 변해서 굉장히 시술이 어려운 시술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술을 훈련할 수 있는 이제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느 디버링 작업이라든지 어느 부분에 도달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을 훈련할 수 있는 이런 훈련 시뮬레이터도 저희가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위한 내비게이션 장치를 저희가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관절경 시술이 되겠고요. 이런 관절경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터널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널링을 하는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하는 그런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저희 또 마찬가지로 환자의 CT 영상에서부터 환자의 이런 뼈를 3차원 모델링을 하고요. 사실은 이게 CT를 찍을 때는 이렇게 누워있는 자세로 CT를 찍습니다만 실제 시술을 할 때는 이렇게 꺾여서 시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이제 꺾였을 때는 어떤 모양이 될지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고 해서 꺾인 상태로 시술을 계획할 수 있게끔 이런 3차원 VR 환경에서 시술을 계획하는 VR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터널링을 뚫겠다라고 계획을 하면 사실은 보시는 게 이제 터널의 길이라든지 이런 간섭이라든지 또는 터널과 외벽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측면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3D 모델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계획된 대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슬리브 가이드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해서 슬리브 가이드의 위치를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가 되어 있고요. 이게 슬리브 가이드의 위치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계획된 위치가 되면 이제 계획된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됐을 때 이제 드릴링을 하면 제가 원하는 터널을 뚫을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카데바까지 저희가 실험을 실시를 했었고요. 다음은 저희가 이제 뭐 경험이 많지 않지만 AR을 이용해서 서지컬 내비게이션 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AR을 이용하면 이제 수술실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뽑아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이제 환자의 CT 영상, 시술 전의 영상이랑 환자 사이의 정확한 정합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의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증강 현실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이스라엘의 오그메딕스라는 회사에서 2014년도에 이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개념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시술 중에 이런 CT를 찍고요. 그러니까 인트라옵 CT를 찍고 이 인트라옵 CT를 가지고 3D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 모델을 이용을 해서 그 환자의 위치에다가 이렇게 투영해서 놓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인베시브한 마커들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인베시브한 마커를 쓰고요. 마커를 여기다 뼈에다 고정을 시킨 것이죠. 그 다음에 인트라옵 CT가 있어야 되고요. 프리옵 CT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타겟이 움직이게 되면은 다시 해줘야 되는, 다시 CT를 찍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이러한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사는 작년인가 2018년에 이런 기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오그메딕스가 이런 엑스비전이라는 AR 글래스를 개발을 했고요. 이 엑스비전을 이용을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베이시브한 이렇게 마커를 고정을 시키고요. 인트라옵 CT를 찍게 되고요. 이런 AR 글래스를 이용을 해서 네, 동영상이 기네요. 네, 환자 내부의 척추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보면서 시술을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이런 인베시브한 마커를 쓰고 싶지 않은 거고요. 이런 걸 쓰지 않고 또한 환자의 움직임이 있을 때 이런 것도 보상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의 AR 서지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환자의 등 표면에 좀 저희가 마커를 붙일 필요가 있고요. 이 등 표면의 마커들을 광학적으로 추적을 함으로써 앞에서 개발한 그 내부의 척추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저희가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는 홀로렌즈를 이용할 생각인데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내부의 척추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수술을 가이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